토종 커피왕, 그의 쓰디쓴 종말입니다. 1세대 커피 프랜차이즈의 상징 망고식스의 강훈 대표가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소식 먼저 황수연 기자가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아메리카노를 대한민국에 정착시킨 선구자로 평가받는 커피향 망고식스 강훈 대표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심정지 환자가 있다며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긴박했던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강훈 대표 자택 앞의 모습입니다. 경찰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이 건물로 들어가고 구급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도 건물 안으로 바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잠시 뒤 강훈 대표의 시신을 태운 구급차가 병원으로 떠났고 경찰차도 뒤따라 현장을 떠났습니다. 최근 강훈 대표가 이끄는 회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들으셨던 것처럼 100% 자살로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강훈 대표, 백기종 팀장님. 네. 회사 직원이 발견을 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23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아닌 그제 그 가까운 회사 내의 여성 지인과 통화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메시지로 뭐라고 이제 보냈냐면 그 현재 회사 사정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 참 고마웠다. 잘 지내라. 이런 형태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죠. 24일 날 자정을 넘긴 상태에서 또다시 상당한 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침에 사무실 출근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오후에 회사 운전기사와 함께 반포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 403호죠. 여기를 갔는데 결국 그 극단적인 어떤 선택 형태가 이제 화장실에서 넥타이 2개를 엮어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선 혹여 싶어서 119로 먼저 신고를 하고 119에서 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심정지 상태로 사망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자동으로 연락을 해서 결국은 변사 사건으로 확인이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어제 저녁이었어요. 이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이렇게 119 구급차가 가는 모습도 화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반포 이웃 주민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지는 못할 거야. 어제 오후에 어떤 여성분이 대성 폭풍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웃치는 소리 들었거든요. 언니가 하고 그냥 집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설명하려고 나가니까 여기 동네가 이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예. 그게 붙여져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집 관리분한테 물어봤더니 네. 뭐 대성 통곡을 했다는 저 여성분이 이제 최초 신고자인 회사 직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함께 지내는 뭐 가족이나 친인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룸에서 혼자 생활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일단 21살 된 아들이 있고요. 이 아들이 4살 때 전처와 이제 이혼을 하고 혼자 계속 살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세대 뭐 거의 그 커피 프랜차이즈 제왕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이제 경영난이 심각해져서 법원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날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 남기는 과정에서 그때 신고를 했으면 이런 좀 안타까운 비극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그 사이에 굉장히 혼자 있으면서 힘들어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물론 아직 자살 사건으로 단정되는 건 아니고 외부 침해 흔적도 없고 아직까지는 타살한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뭐 자살로 결론이 난다면 그런 원인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 강훈 대표를 자살로 이끈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그림으로도 준비했는데, 이제 문자 메시지를 최초의 강훈 대표를 발견했던 이 여성 직원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살았으면 한다. 저 말 한마디에 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 담당 경찰도 지인에게 저렇게 처지를 비관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백기종 팀장님, 뭐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이제 현재로서 지금 우리 백성문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7월 14일 날 정확하게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회생 절차 신청 회사가 2군데로 밝혀졌죠. KH컴퍼니하고 KJ 마케팅인데 결국은 그 회사 내에 가까운 여성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사업이 부진이 점차 회생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형태. 그리고 그동안에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웠다. 잘 지내라. 이런 형태의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결국은 또 밤 자정을 넘기고도 통화를 어느 정도 상당 시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발견이 된 건데 예. 결국은 금전적으로 힘들어했고 또 사업 부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 굉장히 모험적인 그런 사업 정신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상처라든가 그다음에 외부의 침입이 전혀 없는 점,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사용하는 넥타이 2개를 엮어서 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는 점, 이런 점으로 봐서 결국은 타살 혐의는 없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정확한 사인을 위해서 부검을 의뢰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백 팀장님, 사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도 그 강훈 대표의 자택이긴 하지만 월세인 원룸이었잖아요. 네.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그 굉장히 뭐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또 국내의 어떤 여러 지역에 매장을 설립을 하고 아주 그 공격적으로 어떤 마케팅 사업 전략을 했었는데 결국은 굉장한 부진을 면치 못했고 기존에 살았던 곳에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이사했는데 이게 월세로 이제 알려지고 있죠. 월세 예, 원룸이요. 보증금 얼마의 월세 원룸인데 이제 403호라는 다세대 소위 일반 다세대 빌라입니다. 그래서 커피 왕이라고 하는 이 강훈 대표가 결국은 보증금 조그만 보증금의 월세 몇십만 원짜리의 월세에 지금 살고 있다는 측면이 알려지면서 정말 큰 커피향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가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게요. 이 강훈 대표의 죽음이 더 주목을 받는 이유, 조명을 받는 이유가 한때 연매출 1,000억 원을 달성했던 커피 전문점 1세대의 상징, 그러니까 일명 커피 왕이었기 때문인데요. 성공 가도를 달리던 당시 모습, 과거 모습입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한예슬이라는 빅 모델을 활용해서 TV 광고, 또 신문, 대대적인 마케팅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작년 스타벅스를 점포수로는 뛰어넘는 브랜드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금에 맞춰서 본인의 자금에 맞는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자신만만하고 이제 본인의 이제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냈을 때 목소리를 한번 봤어요. 네네. 이종구 실장님. 그런데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강훈 대표가 네네. 92년도에 백화점을 먼저 입사를 했네요. 그렇죠. 신세계라는 그룹에 신세계 그룹에 입사를 했죠.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매장 관리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훈 대표가 커피 전문점이라는 신화를 쓰게 된 동기가 사실은 이제 신세계가 스타벅스를 그렇죠. 창업을 하게, 그러니까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미국에서 들여오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그 런칭 TF팀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운명의 하나의 어떤 시작이죠. 커피 전문점을 그러니까 그 신화를 쓰게 된. 그래서 몇 년간 미국에서 직접 스타벅스를 공부를 하고 매장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오니까 스타벅스 그 런칭이 늦어지는 거예요. 신세계에서 어떤 그 이 기간이. 그러자 1,500만 원을 들고 나와서 다른 한 사람과 함께 할리스 커피라는 토종 브랜드를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예. 성공을 시켜요. 1년 만에 뭐 한 40개 뭐 이렇게 매장을 뭐 했다니까 어마어마한 500만 원으로 정말 시작한 것 치고는 상당한 성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 이후에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카페베네라고 또 유명한 커피 전문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페베네는 당시에 2개 매장밖에 없고 사실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그 브랜드였어요. 그런데 이 카페베네에서 지금 이 강훈 대표를 경영인으로 모신 거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으로 또다시 카페베네를 성공을 시킵니다.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이 성공을 거두는데 그 이후에 2010년도에 망고6 지금 좀 알려져 있는 디저트 카페 시장에 또 진출을 하고 현 대표로 있는 곳이죠. 현 대표로 있는 곳. 그다음에 또 커피6, 주스6라고 해서 과일 주스가 한때 딱 유행을 하는데 이 브랜드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는 이 실패라는 게 없었던 이 최소한 최근에 어떤 그 그렇죠. 경영 난 이전에는 실패를 모르던 그런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예, 뭐 말씀처럼 국내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고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성공 가도만 달리다가
카페베네로 이제 최고 성공을 이뤘죠. 그래서 2011년 이런 자서전을 쓴 적이 있어요. 카페베네 이야기, 스타벅스를 이긴 토종 카페. 그래서 그게 뭐 영웅적 자서전이다, 커피왕의 자서전이다 막 이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성공 신화를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 지금 강훈 대표가 그 이후에 이제 홍콩에 놀러 가서 망고 주스를 딱 먹고 아 이거다라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저트 시장이 커피에서 이제는 좀 더 몸도 생각하고 칼로리도 낮고 예. 망고로 하면 충분히 되겠다라고 해서 이 스타벅스 그 카페베네 사장직을 버리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망고식스를 차렸는데 예. 문제는 그 전까지는 대중의 기호에 거의 완벽하게 일치되는 방향의 경영을 하다가 이번 망고식스는 사실 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참 반짝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망고식스보다는 아 그냥 커피가 난데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매출이 굉장히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 돼서 이제 회생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고 회생 절차라는 게 말 그대로 빚을 최대한 협상해서 줄이고 뭐 장기간에서 갚고 끝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사실 자존심이 굉장히 뭐 세고 이렇게 성공가도만 달렸던 인물로서는 견디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입니다. 어떤 본인의 경영, 성공가도를 증명할 수 있게끔 저런 책들도 많이 썼는데 전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강훈 대표가 이 카페베네 있을 때 시절에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해서 당시로는 거의 최초로 연예인을 모델로 쓴 그렇죠. 커피 프랜차이즈를 만들기도 했었잖아요. 한예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예슬이라는 탤런트를 최초로 그런 스타 마케팅으로 썼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자랑이었어요. 강훈 대표로서는. 그리고 시기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TVN 등 그런 그 이 드라마나 혹은 그런 전문 채널들이 생겨나면서 PPL이 좀 더 화법적이 됐어요. 옛날에는 드라마 속에 PPL이 맞아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뭐 주인공들이 막 PPL을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않았는데 한동안 그게 굉장히 이 유연해졌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유명 드라마의 협찬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어요. 뭐 카페베네라든지 망고식스, 특히 할리스 커피 보면 그런 PPL로 성공을 거두게 돼요. 드라마에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거의 뭐 강 대표가 최초로 그런 마케팅을 성공시켰다라는 어떤 성공 신화의 어떤 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변호사님, 사실 강훈 대표를 가장 최근까지 괴롭혔던 게 회생 절차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이건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망고식스를 처음 만들고 매출이 처음에는 한 2014년에 279억 정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급감해서 작년에 106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죠. 그 상황이 되면 이제 회사 경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사방에 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저기 이제 잠시만요. 화면 보니까 글쎄요. 한 3년 만에 진짜 3분의 1 정도 수준이 그렇네요. 되네요. 그러니까 2년 정도만 반짝하고 사람들의 기호 더 이상 이제 관심을 받기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죠, 망고식스가. 그러면서 저렇게 매출이 떨어지면 이제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채권자들이 많이 있으면 이 채권자들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도 직전의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파산을 하느냐 회생을 하느냐 이제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일단은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회생은. 그래서 일단 채권단과 모여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채권액 중에 어느 정도까지 일정 기간 동안에 납부를 하고 이 모든 채권을 털어버리는 절차를 이제 개시를 하는데 사실 부도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성공 가도를 달렸던 강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망고식스는 더 이상 가능성이 많이 없어 보이고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가맹점주들이 이제 탈퇴를 하는 상황이 되면 또 거기 또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전적인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훈 대표로서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지인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털어놨다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한 대학의 이 디저트학과,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일단 뭐 망고식스 디저트학과까지 개설할 정도로 자신감에 넘쳤는데 백 팀장님, 네. 뭐 지금까지 사업의 어떤 발걸음들을 보니까 보험은 따로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신감에 넘쳤다면서요. 이 강훈 커피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강훈 대표는 평소에 무모한 자신감 이런 걸 상당히 내세웠고 자존심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주변에도. 그래서 나는 사업 마케팅에 있어서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보험을 든다라고 하는 건 실패를 예견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는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죠. 그리고 지금 알려진 게 있죠. 동아일보가 보도한 그 상황을 보면은 이 스타벅스나 커피빈 등 해외 그 마케팅의 커피 장점 이런 거는 이제 넘어설 수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다. 그래서 시작한 게 망고6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자신감이 결국은 사업 실패에 따른 어떤 대체적인 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차적인 그런 안전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신감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 사실 강훈 대표는 어떤 위기에도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경영 소신, 과거 목소리, 생전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던도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팬이 자기를 다 떠나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서 자기를 지지하는 팬이 한 명 있다. 그 팬이 누구냐면은 조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다 팬이 한 명씩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면은 예, 뭐 강훈 대표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인데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강훈 대표 앞으로 빚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네. 이건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 70억 원 정도를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미지급 임금도 있고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도 있고 또 가맹점 보증금 그렇네요. 같은 부분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회생 절차를 개시한 거고요. 예. 이런 부분을 이제 회생 절차에서 채권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자산과 이 빚의 규모를 이제 상정을 해서 어떻게든 이 망고식스를 계속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추가해서 좀 장기간 동안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기는 지금 현 시점에 쉽지 않죠. 거기다가 어쨌건 회사의 대표가 사망을 한 그렇죠. 경우에는 예. 더더욱이나 지금 회생 절차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커피향의 몰락. 이 커피 산업에 대해서 짚어볼 얘기가 있는 게 분명히 이종우 실장님. 보니까 너무 이제 커피 산업이 거의 이제 레드오션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1세대든 뭐 2세대든 뭐 성공가들을 달렸던 사람들도 주춤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거는 체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빌딩만 가봐도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빌딩에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 식당들이 많았죠. 식당, 은행 하나에 식당 5개 뭐 이런 정도였던 비율이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당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다 커피 전문점이에요. 커피 전문점이 뭐 한 건물 안에 5, 6개가 함께 들어서 있을 정도의 지금 확장. 그러니까 이 강 대표도 언제나 자랑이 그거였어요. 나는 업계 최초로 카페베네를 업계 그렇죠. 최초로 500호점을 달성한 사람이다. 예. 또 최근에 망고식스도 자랑을 어떻게 했냐면 보통 100호점이 넘는데 5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2년 3개월 만에 130호점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부 가맹점을 확장해야만 이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나고 매출 규모가 늘어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춤하고 이것이 이 성장세를 달리지 못하면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가 가맹점주한테 가는 그런 구조가 바로 프랜차이즈 구조거든요. 대표적인 그런 그 구조가 이 커피 전문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부검을 끝나고 이제 사실상 뭐 자살로 결론 지면 사건은 이렇게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제 법의학적인 소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매임, 소위 질식사로 판명이 되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거나 또 어떤 외력에 의한 상처가 없다. 그다음에 독극물에 대한 이런 어떤 내용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 본인이 스스로 자살, 생을 마감한 걸로 결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그 전원에 의하면은 유족은 이제 여동생과 그다음에 21살 지금 현재 의무 복무 중인 아들이 있습니다. 예. 이 아들의 이제 그 유족 진술을 받았는데 결국은 검사 지휘에 의해서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함으로 해서 이제 시신이요?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를 하면 그 소위 말하면 장례 절차를 끝내고 그다음에 이 사건은 타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토종 커피향의 스티튼 종말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된 소식이 들어와 있는 강훈 대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토종 커피왕 그의 스티슨 종말입니다. 1세대 커피 프랜차이즈의 상징 망고식스의 강훈 대표가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소식 먼저 황수연 기자가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아메리카노를 대한민국에 정착시킨 선구자로 평가받는 커피향 망고식스 강훈 대표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심정지 환자가 있다며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긴박했던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강훈 대표 자택 앞의 모습입니다. 경찰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이 건물로 들어가고 구급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도 건물 안으로 바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잠시 뒤 강훈 대표의 시신을 태운 구급차가 병원으로 떠났고 경찰차도 뒤따라 현장을 떠났습니다.
최근 강훈 대표가 이끄는 회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4살 때 전처와 이제 이혼을 하고 혼자 계속 살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세대 뭐 거의 그 커피 프랜차이즈 제왕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이제 경영난이 심각해져서 법원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날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 남기는 과정에서 그때 신고를 했으면 이런 좀 안타까운 비극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예. 일단 그 사이에 굉장히 혼자 있으면서 힘들어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물론 아직 자살 사건으로 단정되는 건 아니고 외부 침해 흔적도 없고 아직까지는 타살한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뭐 자살로 결론이 난다면 그런 원인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 강훈 대표를 자살로 이끈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그림으로도 준비했는데 이제 문자 메시지를 최초의 강훈 대표를 발견했던 이 여성 직원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살았으면 한다. 저 말 한마디에 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 담당 경찰도 지인에게 저렇게 처지를 비관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백희종 팀장님, 네. 뭐 타살 가능성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들으셨던 것처럼 100% 자살로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강훈 대표, 백희종 팀장님. 네. 회사 직원이 발견을 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23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아닌 그제 그 가까운 회사 내의 여성 지인과 통화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메시지로 뭐라고 이제 보냈냐면 그 현재 회사 사정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 참 고마웠다. 잘 지내라. 이런 형태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죠. 24일 날 자정을 넘긴 상태에서 또다시 상당한 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아침에 사무실을 출근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오후에 회사 운전기사와 함께 반포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 403호죠. 여기를 갔는데 결국 그 극단적인 어떤 선택 형태가 이제 화장실에서 넥타이 2개를 엮어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선 혹여 싶어서 119로 먼저 신고를 하고 119에서 그건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이제 현재로서 지금 우리 백성문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7월 14일 날 정확하게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회생 절차 신청 회사가 2군데로 밝혀졌죠. KH 컴퍼니하고 KJ 마케팅인데 결국은 그 회사 내에 가까운 여성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사업이 부진이 점차 회생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형태. 그리고 그동안에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웠다. 잘 지내라. 이런 형태의 이제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결국은 또 밤 자정을 넘기고도 통화를 어느 정도 상당 시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발견이 된 건데 예. 결국은 금전적으로 힘들어했고 또 사업 부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 굉장히 모험적인 그런 사업 정신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상처라든가 그다음에 외부의 침입이 전혀 없는 점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사용하는 넥타이 2개를 엮어서 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는 점 이런 점으로 봐서 결국은 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심정지 상태로 사망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자동으로 연락을 해서 결국은 변사 사건으로 확인이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어제 저녁이었어요. 이제 서초구 반포동에 네. 있는 한 빌라에서 이렇게 119 구급차가 가는 모습도 화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반포 이웃 주민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진을 못했고요. 어제 오후에 어떤 여성분이 대성 폭풍을 하면서 어떻게 하자고 부치는 소리 들었거든요. 언니가 하고 그냥 집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설명하려고 나가니까 저기 노란색하고 켜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붙여져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집 관리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 기업체 대표분이 그렇게 되셨다고요. 예, 뭐 대성 통곡을 했다는 저 여성분이 이제 최초 신고자인 네, 회사 직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함께 지내는 뭐 가족이나 친인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룸에서 혼자 생활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일단 21살 된 아들이 있고요. 이 아들이